이 이야기는 대전시에 사시는 한지연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연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모하니, 그 남자가 제 손목을 잡고 웃었어요.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순간 장난인 줄 알았어요. 친구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봐온 애니까 술김에 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그 애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절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45이에요. 20살 딸이 있고 20년 가까이 엄마로만 살았어요. 남자한테 설렌 적도, 누군가 품에 안기고 싶었던 적도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 아들이 제게 입을 맞추던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밀어냈어야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25 남자 문자를 기다리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딸보다 5살 많은 남자, 친구 아들, 20살 차이. 여러분이라면 이 감정 멈출 수 있었을까요? 저는 25의 엄마가 됐어요. 정확히는 25살 겨울, 딸이 태어나던 날이었는데요. 분만실 침대 위에서 애 울음소리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울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이 아이 거다. 그 마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결혼은 오래 못 갔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폭언이 나왔어요. 처음엔 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참았어요. 생활비가 밀릴 때도 다음 달엔 낫겠지라고 버텼어요. 그런데 딸이 4살이 되던 해 새벽 그 남자가 술 취해 들어오더니 거실 바닥에 늘어져 있던 딸 장난감을 발로 확 걷어찼어요. 쿵 소리에 딸이 깼어요. 작은 몸으로 거실 구석에 인형 꽉 껴안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못 잊어요. 4살짜리가 그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나 어떡해? 그 눈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사그라들었어요. 열기 같은 게. 다음날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주변에서는 뜯어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애 아빠인데 참아라 했고 친정엄마도 재혼하기 힘드니까 생각 좀 해봐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딸 눈빛 본 순간부터 이미 끝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딸이랑 둘이 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처음 2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월세 감당하면서 딸 어린이집 비용 내고 밥 챙기고 재우고 아픈 날도 혼자 버텼어요.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딸 재우고 불 끄고 누웠을 때 그 고요함이 너무 무거웠어요. 옆에 아무도 없는 침대. 그 무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래도 저는 연애를 안 했어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헬스장 다니면 번호 물어보는 남자들 있었고 직장 소개팅도 몇 번 들어왔어요. 내 엄마라고요? 진짜요? 라고 다들 놀랐어요. 딸이랑 같이 다니면 자매처럼 보이겠다는 말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딸이 상처받을까봐. 아빠도 없이 자라는 아이한테 엄마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의 길을 아예 내려놨어요. 엄마로만 살았어요. 딸 학교 행사엔 한 번도 빠진 적 없었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늘 외웠어요. 딸이 중학교 때 첫 짝사랑 생기자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저는 웃으면서 들어줬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엄마로 다 살았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딸이 연애 얘기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쓰렸어요. 그 감정이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은 이상하게 흘러요. 빠른 것 같으면서 어느 순간 보면 훌쩍 지나가 있어요.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토요일 딸이 쇼핑 가자고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이 옷 저 옷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게 직원이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두 분 자매세요? 딸이 빵 터졌어요. 어찌나 크게 웃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 제발 이제 좀 늙어줘. 왜 내가 늙어? 나만 늙잖아. 억울하게. 그러면서 제 팔에 매달려서 낄낄거렸어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세상에 이런 딸 두고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나 싶었어요. 딸이 그때 저한테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진짜 미인이야. 나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인지. 봐, 너 어디가 그래? 예쁜데. 아니야. 엄마 보면 진짜 나는 참 아쉬워. 그러면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 찡그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 보면서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긴 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때까지 제가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걘 저보다 더 빨리 결혼했고 저보다 먼저 엄마가 됐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준호예요. 걔가 5살쯤 됐을 때였나요? 수진이 집에 놀러 가면 맨날 저한테 딱 붙었어요. 이모, 나 이모가 제일 좋아. 옆에서 수진이가 야. 엄마가 제일 좋아야지 하면 준호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모가 더 예쁜걸. 그러면 다들 웃었어요. 저도 웃으면서 머리 쓰다듬어 줬어요. 우리 준호 빨리 커라. 그럼 이모가 기다릴게. 그건 그냥 어른들이 어린애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시가 됐나요? 준호가 정말 컸어요. 딸이 20살이 되고 저도 45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오래된 지인들이랑 오랜만에 모임이 있었어요. 동네에 새로 생긴 분위기 좋은 술집이었는데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멈췄어요. 낯이 익은데 누구지 했어요. 키가 엄청나게 커져 있었거든요. 어깨도 넓고 턱선도 각이 잡히고 완전히 남자였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만은 그대로였어요. 그 해맑게 웃는 얼굴. 이모. 그 말 듣고서야 알아봤어요. 어머, 준호야? 네. 세상에. 너 이게 언제 이렇게 됐어? 옆 지인 언니가 웃었어요. 누구예요? 친구 아들이에요. 그러자 술집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 순간 다들 한꺼번에 떠들기 시작했어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동생 아니에요? 누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 옆에 있던 친구들도 계속 놀랐어요. 진짜 친구 어머니요? 와, 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45이 되도록 살면서 여자로 불린 게 언제였나 싶었으니까. 그날 자연스럽게 합석 분위기가 됐어요. 준호 친구들이랑 섞여서 다 같이 술 마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이랑 앉으니까 기분도 좋고 술도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준호가 자꾸 제 옆자리를 지켰어요. 자리를 옮길 때마다 따라왔어요. 다들 떠들고 웃는 사이에 준호는 자꾸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이모,
요즘 뭐해요? 잘 지냈어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말에서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애 버릇없이 커서 실없는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처럼 해맑은 눈이 아니라 진짜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걸 느끼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아, 이모 놀리는 거야? 준호가 대답 안 하고 그냥 웃었어요. 그 웃음이 괜히 사람을 불편하게 했어요. 술이 꽤 돌아갈 무렵이었어요. 준호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목소리 높여서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궁금한데요. 뭐가요? 처음 만났다면 이모 말고 누나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테이블이 확 웃음바다가 됐어요. 제 지인 언니가 눈물 닦으면서 말했어요. 아, 저 정도면 누나지. 완전히. 진짜 동안이다. 나 솔직히 처음에 동생인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졌어요. 저는 그냥 웃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 순간 준호 눈이랑 마주쳤어요. 준호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절 보고 있었어요. 다들 웃는데 그 애만 웃지 않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저는 얼른 잠들고 다른 사람이랑 건배했어요.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저는 대리앱을 켰어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모. 응? 저 사실 이쪽 방향이에요. 같이 가도 돼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봐온 애였잖아요. 친구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대리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창에 빗방울이 주르륵 흘렀어요. 라디오에선 잔잔한 노래가 낮게 깔렸어요. 앞자리 대리기사는 말없이 운전했어요. 갑자기 차 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저는 괜히 핸드폰 보는 척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못 이긴 척 고개 돌렸어요. 준호가 창밖 보다가 제 눈이랑 마주치더니 씩 웃었어요. 이모, 왜? 아직도 기억해요. 뭘? 어릴 때 이모가 햄버거 사줬잖아요. 그걸 기억해? 당연하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별걸 다 기억하네. 이모 덕분에 햄버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됐어요. 어쩐지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준호가 창밖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부터 예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진짜요. 술 취했네. 아니요.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차분했어요. 장난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창밖만 봤어요. 비가 더 굵어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 번졌어요. 그 불빛을 보면서 저는 숨을 참았어요. 옆에서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게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대리기사가 내렸어요. 저도 내리려고 했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이모, 잠깐만요. 왜? 술이 아직 안 깼어요. 잠깐만 있다 가면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좀 멍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어요. 모르는 노래였는데 조용하고 낮은 멜로디였어요.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우리 둘 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준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모, 응? 아까 친구가 한 말 있잖아요. 어떤 말? 누나라고 불러도 되냐고. 응?
나 사실 진심이었어요.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진지했어요. 놀란 척해야 했어요. 그냥 웃어 넘겼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나 이모 좋아요. 그 말이 차 안에서 울렸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호야, 어릴 때부터요. 그만해. 진짜예요, 이모. 그게 무슨...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되는지 말해야 하는데. 친구 아들이라고. 나이 차이가 20살인데. 딸이 있는 중년 여자라고.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준호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제 손 위에 살며시 자기 손을 올렸어요. 저는 빼야 했어요. 빼야 했는데 못 빼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순간 준호가 고개를 기울이더니 제게 입을 맞췄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거의 닿는 듯 마는 듯 한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멈췄어요. 온몸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떨렸어요. 밀어냈어야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1초, 2초, 눈을 감아버렸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급하게 뒤로 물러났어요. 안 돼. 숨이 흔들렸어요. 이러면 안 돼, 준호야.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나가야 해. 차 문 열고 내렸어요. 발이 아스팔트에 닿는 순간 비가 조금 뿌렸어요. 빠르게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거울이 있었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뺨이 새빨갰어요. 눈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45살 아줌마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설레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어요. 집에 들어와서 불도 안 켰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심장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다음 날 하루가 이상했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커피를 내려놓고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자꾸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차 안의 어두운 공기, 빗소리, 손 위에 얹히던 그 손, 그리고 입술이 닿던 그 1초,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건 술 때문이야. 저 애가 술 취해서 실수한 거야. 나도 취해서 잠깐 정신 놓친 거고. 그렇게 마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준호였어요. 멀쩡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문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야? 얘기 좀 해요. 안 돼. 이모. 안 된다고. 잠깐만요. 딱 10분만요. 말 못하게 해야 했는데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결국 가까운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자마자 먼저 말했어요. 어제는 실수야. 너도 취했고 나도 취했어. 준호가 아메리카노 잔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준호야. 실수 아니에요, 이모.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가 눈을 내리깔더니 말했어요. 나 이모 좋아해요. 그 말하지 마. 어릴 때부터요. 장난하는 거잖아. 장난 아니에요. 너 25이잖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 말을 짚었어요. 상관 있어. 많이. 왜요? 왜냐고? 나는 45이야. 딸이 있어. 너 엄마 친구야. 이 세 가지만 해도 이유가 넘쳐. 준호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진짜 이유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면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모가 먼저 흔들려서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정확하게 꽂혔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호가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저는 겨우 말했어요. 그만해. 이모. 제발. 준호가 테이블 위에 있던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목소리가 낮았어요. 한 번만 저를 남자로 봐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결국 일어섰어요. 가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디로 가자는 말인지 준호도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걸어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발이 멈추질 않았어요. 오래,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누군가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여자로 불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오래 눌려 있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우리 둘이 비쳤어요. 저는 그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일까봐. 문이 닫혔어요.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 품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엄마로만 살면서 여자의 길을 잊은 게 아니라 억지로 눌러왔다는 걸.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의 여자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연락을 끊으려고 했어요. 찜찜했어요. 후회도 됐어요. 그런데 더 솔직하게 말하면 후회만 된 건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호였어요. 잘 들어갔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한참 봤어요.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그냥 응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 밥은 먹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또 무서웠어요. 준호는 그 뒤로도 꾸준히 연락했어요. 굳이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이모 근처 지나가다가요. 이거 드시면 좋다고 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저는 매번 짧게 답장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기다렸어요. 연락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게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저는 연애를 20년 가까이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5살 남자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밥 먹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준호가 말했어요. 이모, 나 이모 좋아해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피하지만 말아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무섭다고 피하지만 말아요. 이 애가 나를 어떻게 읽은 건지 정확했어요. 무서웠어요. 내가 진짜 빠져들까봐. 그 즈음이었어요. 딸이 저녁 먹다가 불쑥 말했어요. 엄마, 응? 요즘 좋은 일 있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왜? 아니, 그냥. 딸이 젓가락 내려놓으면서 웃었어요. 요즘 예뻐졌어. 진짜로. 저는 웃으면서 밥 먹는 척 했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라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딸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보다 어린 남자랑, 자기 엄마 친구 아들이랑, 그것도 나이 차이가 20살인 남자랑 그런 감정이 생겼다는 걸. 저는 속으로 이를 꽉 깨물었어요.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가 문 닫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감정이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외로움의 판단력을 잃은 건가? 그게 너무 헷갈렸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딱 한 번만 보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또 거절했어요. 세 번째 거절할 때 준호가 말했어요. 이모, 저 이모 기다릴게요. 급하지 않아요. 근데 도망가지는 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도망가지는 마요. 내가 도망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만났어요.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준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솔직했어요. 숨기는 게 없이 그냥 좋아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먼저 말했어요. 준호야, 이거 안 돼. 또 그 얘기예요? 또고 뭐고.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야. 준호가 커피잔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왜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벅차다. 그러면 다 말해봐요. 저는 숨 한 번 쉬고 말했어요. 첫째, 나이 차이가 20살이야. 이모 나이면 더 어린 분들이랑도 잘 사귀던데요. 둘째, 딸이 있어. 딸 나이가 20이야. 너랑 5살 차이나. 준호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셋째, 수진이. 내 친구야. 너 엄마야. 그거는 준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무슨 소리야? 이모가 허락하면 엄마한테 말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이모. 준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손을 내리깔았어요. 나는 진지해요. 알아. 그럼 왜요? 그러니까 더 안 된다고. 우리는 한참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모. 응? 외롭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프게 콕 찔렀어요. 외롭지 않냐고. 2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준호가 낮게 말했어요. 저는 이모 외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애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건지. 저는 립스틱 지워질 것 같아서 입술 꽉 깨물었어요. 집에 가야겠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도 일어섰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앞만 봤어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모. 저는 멈췄어요. 뭐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준호가 낮게 말했어요. 어제 잠 잘 잤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못 잤으니까요. 준호가 알고 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나도 못 잤어요. 그 말 남기고 먼저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폰 화면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수진이가 알게 된 건 아닐까 하고 받았어요. 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응. 야, 우리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밝고 반가운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언제가 좋아? 전화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있었어요. 수진아, 나 너한테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 아들이랑 이런 감정이 생겨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속으로 울었어요. 수진이 만나기 며칠 전이었는데 그날따라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모, 오늘 시간 돼요? 저는 한참 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답장했어요. 안 돼. 준호가 바로 답했어요. 이모, 왜요? 저는 폰을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뒤집었어요. 다음에 얘기하자. 라고 쳤어요. 그러자 준호가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그 말, 기다릴게요. 그 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수진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이었는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았어요. 밥 먹으면서 수진이가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남편 얘기, 요즘 취미 얘기, 동창 모임 얘기. 그러다가 불쑥 말했어요. 아, 준호 걔가 요즘 이상해. 저는 밥 씹다가 멈췄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평소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앤데 요즘은 들어오면 혼자 방에서 뭔가 싱글벙글 하더라고. 저는 아무 표정도 안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좋은 일 있나 보지. 모르겠어. 여자친구 생겼나? 물어보면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해.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이가 제 얼굴 보다가 웃었어요. 아, 근데 너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내가? 응.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있어. 근데 내 아들이 관련되어 있어. 물론 말 못했어요. 밥 먹는 내내 저는 웃는 척 대화했는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한참 제 얼굴을 봤어요. 45, 딸 하나 있고 친구가 있고 혼자 사는 여자. 이 나이에 설레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25 남자면? 그게 친구 아들이면? 머릿속이 계속 빙빙 돌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준호가 싫지 않아요. 아니, 좋아요. 설레요. 연락 기다려요. 목소리 들으면 심장이 뛰어요.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나요. 그 애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그게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좋아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진짜 감정인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인가? 준호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냥 흔들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길이었어요.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가는데 아파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준호였어요. 양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저는 멈췄어요. 뭐야? 어떻게 왔어? 왔어요. 씩 웃으면서. 여기가 어딘지 알아서? 이모네 동네는 알죠. 손에 들린 게 편의점 봉지였어요. 뭔데? 이모 좋아하는 것들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수진이한테? 이모 좋아하는 과자랑 음료 물어봤어요. 엄마가 열심히 알려줬어요. 저는 그 봉지를 받으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이한테 물어봤다고.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들한테 친구 좋아하는 거 가르쳐줬겠네요. 그 생각하니까 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들어오지 마. 알아요. 그냥 이거만 받을게. 알아요. 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모, 나 기다릴게요. 저는 봉지 받아들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잘 자요. 저는 대답 안 하고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봉지 안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제가 좋아하는 음료, 그리고 메모지 하나. 이모, 나 장거리 상관없어요.
이모가 오케이 하면 이쪽으로 이사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애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못 잤어요. 준호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종이에 써봤어요. 1. 나이 차이 20년. 2. 친구 아들. 3. 딸. 4. 세상 시선. 5. 이게 진짜 감정인지 모르겠다. 5가지나 됐어요. 그러면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생각해 봤어요. 딱 하나였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드니까. 그게 다였어요. 딱 하나. 그런데 그 하나가 5가지보다 더 무거웠어요. 이상하죠?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2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 저는 살아있는 기분으로 살지 못했어요. 딸을 키우면서 행복했지만 그건 엄마로서의 행복이었어요.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기분. 그건 너무 오래 잊고 살았어요. 준호가 저한테 그걸 돌려줬어요. 그게 사랑인지, 설렘인지, 착각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준호는 아직 기다린대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딸은 요즘 엄마 예뻐졌다고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핸드폰 확인해요. 준호 이름이 뜨면 심장이 뛰어요. 그게 옳은 감정인지 그른 감정인지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차이 20살, 친구 아들, 딸보다 5살 많은 남자, 45살 여자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든 설레면 살아있는 거고 그게 이미 충분한 이유인 걸까요? 한 번쯤은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살아봐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 채널은 매일 새로운 사연을 들고 찾아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